안녕하세요. TSB 뉴스의 데니얼입니다. 인공지능 비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한국의 빅스비를 비롯해 구글의 구글홈, 아마존의 알렉사. 여러분 중엔 이미 이런 AI 비서를 구입해서 요긴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북미에서는 정말 수많은 가정에 이런 디바이스를 가져다 놓고 인공지능에게 이것저것을 시키고 정보를 듣고 하고 있죠. 사실 어린아이들은 커가면서 어차피 인공지능과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AR을 쓰는데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런 디바이스를 집에 일부러 설치해 놓기도 한답니다. 저도 이 구글홈을 한 2년 정도 집에 설치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음악을 틀게 하고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 라이트를 조절하는 데 쓰고 있죠. 나름대로 쓸만합니다. 그런데 사실 불편한 것도 좀 있죠. 항상 말을 또박또박하게 해야 되고 몇 걸음 걸어서 그냥 라이트를 꺼도 되는데 굳이 소리를 빽빽 질러서 AI한테 시킨다는 것이 번거롭기도 많이 하죠. 혹시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훨씬 편하겠죠. 미국의 컨트롤 랩스라는 회사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연구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시연하는 것이 사람이 말도 안 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생각만 가지고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이 더 발전되면 인간이 로봇 손이나 팔을 진짜 자기 몸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무선으로 또 다른 기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참 무선 공상과학 영화 같죠? 여기서 똑똑한 여러분은 바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기계가 사람의 뇌를 읽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벌써 그렇게 기술이 발전됐나? 아직 멀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여기서 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산, 뉴런 네트워크를 과학자들이 얼마만큼 읽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유럽,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 뇌의 지도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2014년에 과학자 여럿이 모여 오픈웜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C. 엘리강스라는 지렁이의 모든 것, 다시 말해 지렁이의 몸과 내장과 뇌의 뉴런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을 밝혀내고 디지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를 실현해서 컴퓨터 안 가상현실에서 실제 지렁이를 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2017년 말 드디어 C. 엘리강스의 지렁이의 뇌를 디지털화했고 이것을 컴퓨터 칩에 담아서 로봇 지렁이에 장착했습니다. 그러자 우와! 로봇가 마치 지렁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생물체의 두뇌를 컴퓨터 칩으로 복사해서 로봇을 움직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연구해서 사람의 뇌도 칩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럴까요? 글쎄요. C. 엘리강스라는 지렁이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크기가 고작 1m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렁이 뇌의 뉴런 네트워크는 단지 300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사람의 뉴런은요? 자그마치 거의 1000억 개가 됩니다. 에이, 그럼 나 죽을 때까지 안 되겠네. 이렇게 포기하고 나가시려는 분들 잠깐만요. 인간의 뇌를 완전히 파악해서 디지털화하는 것은 아직도 먼 얘기지만 두뇌에서 출력되는 어느 한 부분의 신호는 이미 과학자들이 읽어내고 있고 가까운 미래엔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는 이미지와 청각, 후각, 촉각을 두뇌에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데 1000억 개의 뉴런 네트워크를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뇌에서 나오는 아웃풋은 그 어마어마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만큼의 입력에 비해서는 단지 물방울 하나 둘 떨어지는 양만큼 아주 적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뇌에서 나오는 그 한두 방울만큼의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가 움직이고 얘기하는 것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산속을 등산하면서도 넘어지지 않지만 그를 위한 거의 모든 연산은 두뇌의 뉴런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팔, 다리의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라고 보내는 신호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이죠. 다시 미국의 컨트롤 랩스라는 회사로 돌아가 볼까요? 이 회사의 CEO인 토마스 리로는 인간이 두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척추의 척수신경을 통해 손가락의 근육으로 보내지고
그 신경 전달 물질에 근육이 아주 미세한 스파크로 반응을 하면서 수축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손가락의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손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일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돈도 벌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도 할 수 있겠죠. 마우스로 커서를 움직이기 위해 2만 개의 뉴런이 손목을 통해 14개의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바로 이 손목을 지나가는 뉴런 신호를 읽기 위해서 컨트롤 랩스는 단말기를 만들었습니다. 굳이 뇌를 해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그냥 뇌 출력 신호를 읽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뇌 전체를 읽으려고 두개골에 구멍을 파거나 수십 개의 센서로 만들어진 모자를 쓸 필요도 없이 단순히 팔찌 하나만 끼면 뇌에서 손으로 보내는 신경 신호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뉴런 신호를 읽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코드를 해독할 수 있냐 하는 게 문제죠. DNA도 해독해서 쓰고 있는데 2만 개의 뉴런이 대수냐고요. 네, 그 말도 맞지만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죠. 그러다 조금씩 손을 이용해서 몸을 일으키고 앉아있는 것을 시도하고 무언가 잡고 일어나서 띠뚱띠뚱 걷는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데 이것은 아기의 뇌가 자신의 팔다리를 인식하고 조절해가는 단계인 것이죠. 뇌에서 손으로 장난감을 잡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손 근육이 그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런 학습을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각자 자기에 맞는 뉴런 코드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의 코드가 다 틀리다는 것이죠. 토마스 리도는 하다못해 쌍둥이의 뉴런 코드도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으로도 쓰일 수 있겠네요. 이 기술이 발전되어서 상용화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손이나 발을 쓰지 못하던 장애인이 인조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있겠죠. 키보드 없이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연습을 좀 더 하면 우리의 두 손을 다 쓰면서도 또 하나의 손이나 손가락을 이 기술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비디오에 보면 실제로는 손가락을 피지 않았는데 뉴런 네트워크는 손을 편 것처럼 인식을 하죠. 바로 그런 신호를 뇌에서 보냈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인간이 제3의 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손을 쓰려고 훈련을 하면 이 팔목의 디바이스가 그 뉴런 신호를 읽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제3의 손이 무선으로 로봇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나 전자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제3의 손으로 게임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네요. 몰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여러분은 이런 디바이스를 지금 쓸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일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세요? 아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데니얼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